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발표와 여러분께서 소중히 적어주신 나에게 책이란, 나에게 독서란, 독서 애찬론에 대한 댓글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함께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방송에서는 큐카드라고 그러죠. 오후의 책방 큐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김세훈님의 독서 애찬론입니다. 오후의 책방은 1000명 안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분 아닐까. 그게 전 오후의 책방이라고 생각돼요. 영상의 내용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서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 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에 읽으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구독자분이 늘어나서 몇천 명 또는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몇만 명까지 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 댓글에 성의 있게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고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자체가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권의 책 1000가지 생각이라는 표현처럼 정말 구독자 1000명이 됐네. 한 가지 책 1000가지 생각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이 오후의 책방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들을 섞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팔레트처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또 제가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공간과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을게요. 오후의 책방이란 이름을 참 좋아해요. 이유는 제가 결혼 전 오후 4시에서 5시를 무척 좋아했어요. 딱 그 시간이 떠오르는 영상에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많이 놀라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제가 무척 애정하는 책입니다. 술과 같은 책이요. 가끔 조금씩 제 옆에서 제 삶을 편하게 해주는 책이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것들을 술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정말 애정하시는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술을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세훈님의 독서 애찬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 삶을 관통하며 흐르는 그 책의 의미를 어떻게 말할지, 그냥 과거의 나를 과거의 나로 존재하게 했고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나로 존재하게 하고 미래의 나를 미래의 나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것일까요? 늘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날 성장시켰고 늘 나쁘진 않았지만 멀리해야 했던 때도 있었고 많은 엄마들이 의무적으로 힘들게 하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일이 저에겐 정말 행복한 추억이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일인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책이 내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그런 14년의 과정 속에서 그림책을 만나고 그림책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책이 제 인생의 해답을 계속해서 제시해 줄 것 같아요. 김세훈님의 독서 애찬론을 보니까요, 사르트르의 책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책임은 어떻게 삶을 성장시키는가 라는 책인데요. 사르트르의 책은 아닙니다. 일본의 스스미 구미코라는 분이 가상의 사르트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심리 상담 같은 책이거든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쉽고 사르트르의 실존 철학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쉽게 대중적으로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음 책으로 하려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함께 이 책을 읽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사르트르의 철학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던져진 존재,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내용인데요. 김세훈님께서 책이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있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아상,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잖아요. 책이 그런 멘토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 친구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세훈님의 댓글, 독서의 찬론이 참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만나고 그림책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하셨는데, 김세훈님께서 그림책을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로.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때보다도 동화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화책을 읽은 기억이 잘 없어요. 아마 저희 또래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보여주고 그렇게 자란 분들은 좀 드물지 않을까. 하지만 요즘은 엄마 아빠가 모두 아이들에게 동화책, 그림책을 참 많이 읽어 드리잖아요. 근데 동화책, 그림책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아요? 저는 어른들도 동화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화책에 담겨 있는 교훈, 인간의 도리, 또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동화책에 담겨 있는 상상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른들도 지금 꼭 필요한 것들 같아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직접 그림 동화를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화 작가를 꿈꾸고 좀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습작을 그리다가 말았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도 좀 맞질 않았고 해서 동화 작가가 되는 거는 사실 지금은 멈췄는데, 언젠가 미래에 동화책을 내면 여러분들께는 다 드릴게요. 다음은 용장의 하루님이십니다. 오후의 책방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의 구독자는 아니고 우연히 다른 북튜버님 댓글을 보고 파도 타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북튜버들 팬이었어요. 특히 유쾌한 거북이님, 그리고 겨울서점님,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시안책방까지 몇 분의 북튜버들을 늘 유심히 가서 영상을 보고 배우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쾌한 거북이님께서 제가 처음 이제 조회수도 잘 오르지 않고 다른 분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까 고민할 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유쾌한 거북이님이 멘토입니다. 다른 분들도 각각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서저님은 워낙 오랫동안 유튜버를 해오셨고 북튜버에서는 거의 개척자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가장 많은 조회수와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항상 책을 보면 아주 전문적으로 잘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시안책방님은 어려운 책을 아주 쉽게 전달해 주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단 여러 댓글들 중에 하나를 보시고 용장의 하루님께서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자, 책을 좋아하는 저에게 독서란 타인이라는 거대한 생각의 숲속에 들어가 좋은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울창하게 자란 나무를 보며 휴식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와, 때론 지식이라는 거대한 숲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 자신을 마주할 때 지극한 초라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죠. 맞아요. 하지만 숲속을 통과했을 때 지식과 경험이 쌓여 인간으로서 한 걸음 성숙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100마디의 위로나 충고보다는 한 문장의 글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구독자 1000명 정말 축하드립니다. 10,000명까지 달려보아요. 달려! 오후의 책방의 이 코너의 이름은 책수산책입니다. 정말 커다란 책숲 사이를 거닐고 나면 한층 더 자라있는, 한층 더 커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책숲 산책이라고 지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주셨는지 용장의 하루님께서 아주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전희 전희님의 책 애찬론입니다. 저에게 책은 노화를 늦춰주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처지는 갱년기를 보내면서 책에 몰입할 때만큼은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제가 예전에 독서 토론회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할 때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70대 중반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생각이 젊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어린 나이는 고등학생이 온 적도 있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20대, 30대 초반의 분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뒤풀이 시간까지 그분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책이 이렇게 사람을 젊게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나도 이 나이대가 되면 그분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늘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함이 마성희 님이셨는데, 어머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의 발견 문트의 님의 책 애찬론입니다. 나에게 책이란 영혼의 만찬이다. 나에게 독서란 위대한 스승들과의 만남이다. 마음과 정신을 살찌우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인스턴트 음식처럼 강한 자극만 주는 책이 있다. 다양한 책들의 만찬에서 신미를 느껴본다. 제가 12시 반이 되면 매일 오후에 책 편지를 보내드리잖아요. 저는 그때 어떠한 문구가 불현듯 떠올라서 그 글을 썼는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의 발견 문트이님의 이 표현이죠. 인스턴트 음식처럼 강한 자극만 주는 책이 있다. 이 표현을 제가 그대로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낸 글이 아니구나. 생활의 발견 문트이님께서 적어주신 글이 저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다가 그 글을 쓸 때 나도 모르게 나왔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영님의 책 애찬론입니다. 독서란 나에게 책은 끝없이 펼쳐진 세상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함께 보폭을 맞추어가는 소중한 친구다. 낯선 곳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듯이 설렘으로 다가오는 끝없는 미지의 세계다.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꽃 피우는 곳이다. 박선영님은 책을 여행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책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람의 인식을 넓혀주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행을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미래로 갈 수는 없습니다. 늘 현재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과거와 미래의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 또 책일 뿐더러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또는 경제적인 여러 제약들을 넘어서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미꽃 향기님의 독서 애찬론입니다. 나에게 책이란 끝없는 새로운 세계로부터 오는 갈망이며 깨달음의 만남의 연속이다. 책은 운명처럼 짝지어진 천생연분처럼 내게 다가온 깊은 필연처럼 찾아온 인연이다. 나에게 독서란 끝없는 두드림이다. 알면 알아갈수록 열어가고 싶은 사고의 깊은 심해 속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보물 탐험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삶을 뒤흔들어 깨워주는 호기심 가득한 두드림이다.
정말 표현이 시적이죠. 장미꽃 향기님께서 간간히 저희 댓글에 시를 적어주시는데요. 참 마음이 순수하신 분 같아요. 장미꽃 향기님은 정말 녹화하듯이 들어오셨어요. 똑똑똑 오후의 책방 안녕하세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람좋다님의 독서 애찬론입니다. 그동안 누군가 책이란 이런 것이다, 독서는 무엇이다 라고 쓴 글을 여러 보았지만 막상 나에게 책이란, 독서란이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누가 책을 왜 읽어? 그러면 물론 이제 바로바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또 생각이 좀 달라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이벤트가 쉬운 과제는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댓글들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책이란 다른 이와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역시 책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기 때문이죠. 이토록 좁은 나의 생각과 편협한 마음들을 책이 무한히 넓혀줍니다. 세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요. 책은 나를 한 발짝 더 세상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둘째는 책을 통해 실제로 다른 이들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혼자 느끼는 것보다 독서 모임을 하며 같은 책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책이 목적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독서를 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책은 저의 가장 큰 소통 창구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책 덕분에 책방지기님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소통하고 있으니 책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있는지 새삼 고맙네요. 사람은 세상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울 때 진정 행복할 수 있겠죠? 많이 부족한데 좀 더 좋은 책들을 만나며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와, 박수! 오후에 책방이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독서클럽이 있습니다. 다음 카페 독서클럽에서는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독서클럽 회원님들이 8만 명이 넘습니다. 온라인은 그래도 참여가 좀 많은 편인데요. 오프라인 모임은 점점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고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좋다님 말씀처럼 오프라인 모임을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각 지역에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독서클럽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어울리시고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지역 독서 모임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한번 가보시라. 독서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책 이외의 다른 행사나 다른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건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소통하는 분위기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이 너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라면 소통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그 외의 것이라면 저는 오프라인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희 독서클럽이 아니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건 독서 토론회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독서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다음은 책 읽어주는 석선비 님이십니다. 석선비 님도 유튜버십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듣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실제로 석선비 님은 만나면 정말 선비 같지 않을까. 자, 구독자 1000명 축하드립니다. 나에게 독서란 작가의 의식과 나의 의식이 만나는 다리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충분히 능력과 매력이 있으세요. 이게 댓글이 왜 나오냐면 그 이벤트 할 때 제가 저는 특별한 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석선배님께서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유 더워. 여러분 기회 되시면 석선비님의 채널에도 꼭 가셔서 아주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는 명언들, 좋은 글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름하늘님이십니다.
가보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대신 경험케 하는 것. 아이고, 제가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구름하늘님의 책 애찬론을 앞에서 제가 주저주저 다 말해버린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책을 왜 읽느냐고 물으면은 바로 이 대답을 항상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하루님이십니다. 요즘 자기계발책을 몇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나에게 책이란 나를 성장해주는 동료이고, 독서란 그전에는 읽기 싫었지만 보다 보면 정이 드는 친구입니다. 제가 약간 활자 중독입니다. 친구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약 그 사람 손에 책이 쥐어져 있으면 인사를 건성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무슨 책이에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글이 쓰여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읽어야 속이 풀립니다. 이 활자 중독이죠. 이 정도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꺼내서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또 어떻게 하든지 또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보면 볼수록 책이 더 좋아지고요. 혹시나 나는 취향이 책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책을 한 권 한 권 자기 수준에 맞는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 나가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책 애찬론자가 되어 있을걸요. 독서는 읽기 싫었지만 보다 보면 정이 드는 친구 맞습니다. 다음은 유드키님이십니다. 구독자 1000명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배움이고 힐링, 명상이고 깨달음입니다. 사실 독서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반성되네요. 앞으로는 책을 잘 그리고 많이 읽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유드키님께서는 유튜브를 만들기 이전부터 저 페이스북 친구셨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항상 좋아요와 이렇게 주변 분들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핀님이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는 거 맞나요? 핀이십니다. 나에겐 독서란 밥 같은 존재이다. 그 이유는 독서를 하루라도 거른다면 그날의 컨디션은 최악이기 때문이다. 와,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나에게 밥과 같다.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갑자기 DJ가 된 기분인데 너무 재밌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갈게요. 이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와, 박수. 재밌다. 그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시간 마련할까요? 음악이랑 막 같이 트는 DJ처럼. 근데 저작권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하는 안중근 의사님의 결연한 그 말씀이 이렇게 동료로 만들어진다니. 혹시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옆에 가서 하루의 책을 읽지 않으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책 들려주는 해밀님이십니다. 제게 독서란 놀이공원에서 손으로 뜯어먹는
솜사탕 같은 것입니다. 일단 큰 부피를 조금씩 뜯어 먹으며 달콤함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상상이 되네요. 철학 대 철학을 책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1400페이지였나요? 그런데 사실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이 좀 감당이 안 됐었는데, 정말 그 해밀님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뜯어먹는 기분으로, 솜사탕을 뜯어먹는 기분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독서가 아직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 또는 너무너무 바빠서 집중해서 책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분으로, 해밀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분으로 솜사탕을 하나씩 뜯어먹는 그런 기분으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밀님. 유쾌한 거북이님, 드디어 유쾌한 거북이님이십니다. 원래는 제가 팬인데 그 유쾌한 거북이님께서 저희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자, 책을 읽다 보면 읽었던 책을 현실에 자리를 내어주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자리를 내어주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금세 나 스스로 그 자리를 앗아버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을 해봐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봐야 하고 현실을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단순히 책을 읽어서 누군가에게 뽐내고 자랑하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나 이만큼 읽었어가 아니라, 읽고서 내 마음과 잘 맞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려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 스스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에게 책이란 그렇답니다. 평소에 제가 책을 읽고서 뭉클했을 때 느꼈던 것을 제 개인 블로그에 적어놨던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만의 예찬론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쓰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유쾌한 거북이님의 책 예찬론을 읽고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 실제 현실에서는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혹시나 독서가 과시용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발 한 발 알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자영님의 독서 애찬론입니다. 이 글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으시면서 왜 저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저렇게 울어? 갱년기야. 호르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나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정말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걸 같이 한번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저에게 독서의 시작은 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독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과 함께한 세월 속에 추억도 함께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30살까지 책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30살까지 독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교과서도 읽지 않을 정도로 공부는 해본 적도 없고 숙제는 더욱이나 한 적 없으니 아마 학교에서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한 책조차 읽지 않았을 거예요.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뭐든 몸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제가 책을 읽게 된 것은 정말 죽지 않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30살, 저는 모든 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 되돌릴 수 없으며 나는 최악 중 최악이란 생각이 온통 저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라는 생각과 우울감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가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책이었습니다. 그때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거나 심리상담소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예 침대 밖으로 벗어나는 게 방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살고 싶어서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왜 난 죽고 싶은가? 라는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 관련 책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책의 한 구절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했고, 그렇게 책에게 위로받고 나를 이해해 갔습니다. 우울감이 조금 나아져서 가면을 쓰고라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후 저는 자기계발 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케팅은 물론 살아가는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결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고, 저는 이제 남들이 잘 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모든 걸 이룬 듯 보이던 삶을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그걸 찾기 위해 또 책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과의 가정을 꾸리며 사랑을 갖고 나가는 법,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 모두 책에서 배웠고, 아이를 낳고도 책을 통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사소한 말다툼도 없이 서로 항상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부부관계도 책을 통해서 배웠고, 쌍둥이를 기르며 윽박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웃으며 아이들에게 자율성과 주도성을 주되 권위를 잃지 않는 육아관도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엄마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잘 기르려면 나 자신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걸, 자신부터 잘 다뤄야 한다는 걸, 특히 엄마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잘 기르려면 나 자신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걸, 자신부터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예전에 우울증에 시달렸는지, 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허함에 시달리는지, 그 문제의 질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난 나를 얼만큼 아는가? 나는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가? 질문이 구체화되자 저는 또 책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독서가 삶의 주가 될 때까지 제겐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 앞 도보 3분 거리에 도서관이 생겼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서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거실에 TV가 사라지고 남편 또한 저를 보고 독서를 시작하고 같이 책을 읽으며 항상 마주 앉아서 읽은 책들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저희 집엔 책장이 식탁 앞에 있습니다. 항상 식탁에 앉으면 책장을 마주 보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그곳에 앉아서 책장을 봅니다. 읽지 않아도 항상 바라보며 읽어야 할 책들을 읽어서 꽂아둔 책들과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것도 잘 살렸습니다. 그런 저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면 책을 선물합니다. 그 또한 저처럼 그 힘듦을 책을 통해 이겨내길 소원하면서요. 언제나 손을 내밀면 나를 위해서 활짝 모든 걸 내어주는 책. 눈물도 많이 흘리고 웃기도 많이 웃고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책. 책이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대되고 두렵지 않네요. 시련은 오겠죠.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또 책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성장하겠죠.
독서는 저에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잘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놓을 수 없는 수단입니다. 굳이 제가 뭐 더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저도 책을 많이 선물해 주는 편인데요. 물론 그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선물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책보다는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선물해 줍니다. 아끼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책을 통해서 부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선물합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는 건 좀 곤욕스러운 일이긴 하죠.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제 사람은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제가 책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과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책을 선물해 주죠.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정자연님의 글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비터팬님의 책 애찬원입니다. 1000명 축하드립니다. 영혼의 지도 덕분에 2년이 다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미분이시죠? 저에게 독서란 신호등 같아요. 삶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니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면서 읽어야 할 책은 늘어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해 늘 착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의 책방님은 책의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서 구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끔 소개를 잘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많이 소개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책을 소개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어느 정도까지 소개해 드려야 될까, 이 부분인데요. 오후의 책방을 보신 다음에 소개한 책을 읽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책을 함께 읽어주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라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인데 영상을 봤으니 책을 안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역효과잖아요. 그래서 비터팬님의 이 댓글을 보고 그래도 방향을 잘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민님의 독서의 찬원입니다. 나에게 책은 세상을 배우는 놀이터입니다. 놀아도 재미가 떨어지지 않아 찾지 않았을 때도 늘 궁금하고 오랜만에 찾아도 한결같이 내 자리가 있는 공공의 장소. 책으로 만들어진 미끄럼틀, 책으로 만들어진 시소, 책으로 만들어진 그네, 그런 공간에 또 책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어서 언제든 찾아가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영민님은 이미 책을 통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계시네요. 이렇게 18분께서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음은 한 분 빠짐없이 다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영상의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성함과 받으실 주소를 그리고 연락처를 꼭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 주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